자, 이번 강의에서 다룰 그 미생물 여러 이제 바이오 저 생물 여러 가지 이제 소자 있죠. 소기관. 그중에 특별히 이제 타일라코이드라는 소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용한 솔라 에너지 컨버전이니까 태양빛을 어떻게 전기로 이제 바꾸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시아노박테리아라고 있습니다. 즉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전기학적으로 이용해서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룰 내용은 이제 타일라코이드인데요. 여기 녹색 식물이나 아니면 광합성 미생물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잎사귀 보면 이렇게 있죠. 이게 다 엽록 이렇게 세포에 아주 이렇게 녹색으로 가득 이제 들어있는 게 있죠. 이게 다 엽록체입니다. 엽록체를 딱 확대해 보면 여기에 이렇게 어떤 막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그라나라고 합니다. 그라나, 그죠? 그라나가 있고 이런 곳에서 전부 다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광합성인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광합성의 명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라나 스택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쌓여 있고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타일라코이드 멤브레인에 이런 것들이 다 박혀 있는 겁니다. 뭐 나중에 자세히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그 이게 이제 녹색 식물이나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것들은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명반응과 암반응으로 구성되어 있죠. 두 개가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반응은 빛 에너지를 활용하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 타일라코이드 요 멤브레인이 빛을 받아들여서 물을 산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산소가 이제 생산이 되고 또 프로톤과 또 전자가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반응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반응에서 NADPH라는 물질이 다음 이제 만들어지고 그것이 에너지원으로서 암반응에서 CO2를 고정해서 이제 여러 탄수화물을 합성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그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멤브레인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바이오 컴포넌트들이 다 이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잘 전달되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그때 다시 한번 강의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에서 오는 그 솔라 에너지는 양이 너무너무 크고 이거는 이제 고갈될 염려가 없고 그리고 완전히 환경 친화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 표면에 태양에서 174 페타와트의 엄청난 에너지가 이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지구 지표면은 열적으로 평형에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 지구가 둥그니까 유도에 따라서 그 태양 에너지를 받는 정도가 다 틀려요. 적도근방은 아주 굉장히 많이 받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적게 받지만은 어쨌든 평균적으로 이 지구의 온도는 15도씨로서 상당히 쾌적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 에너지 받기만 하면 안 되죠. 이제 그러면은 지구는 뜨거워서 더 이상 못 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받는 만큼 흡수도 되지만은 또 우주로 다 이렇게 어떤 복사선 형태로 이렇게 다 방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만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어, 지구의 지표면의 온도는 아주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10%는 대기 중에서 반사돼서 나가고요. 또 구름에서 반사돼서 나가는 것도 35%나 됩니다. 35가 됩니다. 여기 174 페타와트에서 또 이제 지표면에 도달해서 또 반사되는 것도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흡수가 되지만 그것이 적외선 형태로, 그죠? 파장이 긴 적외선 형태로도 대기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지금 에너지 수지가 이제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 지구에 1년간 쓰는 모든 인류가 쓰는 에너지가요. 약 이 정도 돼요. 3.5 곱하기 10의 20승 주울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됩니다. 근데 이 태양 에너지 이거 174 페타와트죠. 이게 이제 10의 몇 승입니까? 이거는 초당 이렇게 오는 거죠. 이걸 1년으로 다 곱해 버리면은
그런 다음에 계산해 보면 말이죠. 지구 인류가 전체 쓰는 에너지보다 얼마나 많은 태양 에너지가 이 지표면에 도달하냐면요. 16,000배 정도가 더 도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그야말로 아주 뭐 대박인 셈이 됩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 금방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리콘 기반한 솔라셀도 있고요. 또 다양한 솔라셀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바이오 솔라셀을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바이오 물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바이오 물질이나 또 미생물 자체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먼저 한번 다일라코이드라는 이런 멤브레인을 광합성이 명반응이 일어나는 그 멤브레인을 이용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게 광합성 중에서 이게 명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 다일라코이드에서 명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여하는 성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 포토 시스템 2라고 있습니다. 2. 근데 포토 시스템 1이 있을 거 아닙니까? 1은 여기 있어요. 1은 포토 시스템 1. 왜 그러면은 이제 빛 에너지는 먼저 포토 시스템 2에 의해서 이제 수확이 되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여기 보면은 포토 시스템 그 2의 저 끝 부분에 그러니까 요 텔라코이드 멤브레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면은 요 밑에 쪽하고 바깥쪽이 있죠. 요 밑에 쪽을 뭐라고 하느냐? 루멘이라고 합니다. 요 바깥쪽을 스트로마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요 루멘 쪽에 보면은 요 포토 시스템 2에 이게 망간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여기 뭐 잘 안 보이는데요. 이 망간 컴플렉스는 그 저 망간 그 저 금속이 여기 배열돼 있어요. 그래서 물을 요 빛 에너지에 의해서 산소로 산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생성된 이 전자가 여기 포로 시스템 2 리액션 센터 그죠? 반응 중심을 통해서 이동이 되게 되는데 어디로 가느냐? 쭉 여러 가지 전자 전달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이 시스템을 우리가 P680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흡수하는 그 저게 에너지 저 파장이 680 나노미터에서 그래요. 여기 보면은 페어피틴 또 QA라고 있어요. Q는 종류입니다. 여기 QB로 가고 이것이 1년에 또 여러 가지 관여하는 그런 바이오 물질을 통해서 쭉 가서 중간에 사이토크롬 B6F 컴플렉스를 통해서 이제 포토 시스템 1으로 갑니다. 1으로 가서 여기서 다시 빛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 때는 P700이죠. 이게 전자가 엑사이트되고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여기 일련의 전자전달이 막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NADPH로 전자가 NADP 플러스로 전자가 이동해서 프로톤과 결합해서 전자가 그죠? NADPH로 돼요. 그죠? 이때 이제 여기 생성된 양성자는 여기 ATP 신테이지를 통해서 요 스트로마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죠? 이동해서 그때 ADP가 ATP로 합성이 되는 거죠. 보면 아시겠지만 ATP는 에너지 물질이고 NADPH는 또 이것도 에너지원이죠. 이거는 특히 이제 환원제로 쓰여서 이 다음에 이제 암 반응이 이루어지는데 암 반응에서 CO2를 환원하는 그런 에너지원으로 이 두 개가 활용이 됩니다. NADPH와 ATP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식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요게 이제 y축은 그 전자의 에너지입니다. 일렉트론 볼트로 된 거예요. 전자의 에너지는 높다는 것은 그 일렉트론 볼트 요게 좀 더 마이너스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빛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 전자가 여기서 생성이 되죠. 여기 망간 컴플렉스에서 생성된 전자가 위로 트랜스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전자 전달이 돼요. 그래서 다시 포토 시스템 1에서 P700에 의해서 쭉 위로다가 또 엑사이트 됐다가 1년의 전자 전달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NADP 플러스로 전달돼서 프로톤과 결합해서 NADPH로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이제 1년의 전자 전달 과정인데 텔라코이드 멤브레인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요게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G 스킴이라고 합니다. G 스킴. G. 왜 G 스킴이냐? 이렇게 여러분 이거를 한번 90도 돌려 보면은 요게 영어 알파벳 Z, Z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얘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 G스킴을 통해서 이동하는 전자를 중간에서 낚아채면 됩니다. 이거 갖다 이제 전기학적으로 요 도식화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전극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다이얼코이드 멤브레인을 붙입니다. 그냥 잘 안 붙으니까 어떤 링크를 통해서 이제 저는 붙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빛을 쪼여줘요. 그러면 여기서 물이 산화돼서 산소로 되고 나오는 전자가 쭉 요 멤브레인을 통해서 쭉 이동돼서 결국 전극으로 요 중간에서 이제 우리가 전자를 낚아채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전자를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전자 이동된 전자는 어떻게 합니까?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 전극은 이 경우에는 에노드예요, 캐소드예요. 일단 에노드죠. 왜냐하면 전자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것이 외부 회로를 통해서 캐소드로 가서 캐소드 반응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가 이제 생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생물 연료전지, 이때는 미생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미생물 연료전지라고 합니다. 비대너지가 미생물 연료전지를 통하면 직접적으로 전기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시적으로 이렇게 아주 간단해요. 이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때 이제 생물 연료전지에 쓰는 그런 생물 어떤 바이오 물질이 뭐냐 이렇게 달러코드 멤브레인도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광합성 미생물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그런 미생물도 된다.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합성은 녹색 식물에서는 요 클로로플라스트에서 이렇게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이게 디스크 모양으로 쭉 쌓여 있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라나 하나를 그라놈 여러 개 쌓여 있으면 그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달러코드 멤브레인이 있는 것이죠. 그죠? 어쨌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달러코드 멤브레인을 되게 분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도식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바이오 일렉트로케미컬 셀이죠. 그죠? 여기 에노드 캐스도 있고 에노드에 이렇게 달러코드 멤브레인을 여기다 이제 여기다 고정시켜 이제 놔요. 그래서 이제 이게 딱 전자가 요 중간에 요거를 통해서 전자를 내도록 그래서 이제 빛을 쪼여지면은 물이 산소로 산화되죠. 그죠? 양성자는 요 막을 통해서 요 캐소드로 이동합니다. 그죠? 이런 다음에 여기 전자는 요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캐소드로 가죠. 그래서 여기 나온 전자가 여기 있는 산화제를 환원시키는 거죠. 그죠? 이거는 페리사이나드라는 물질인데요. 이거 갖다 산소를 쓸 수 있어요. 산소 환원 물질. 산소랑 결합해서 프로톤과 전자가 산소랑 결합해서 물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로드에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자세히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그 중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다이라코드 멤브레인입니다. 여기는 PS2도 있고 플라스틱 큐논을 통해서 사이토크롬 콤플렉스 그리고 PS1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전극에 고정을 시키면 좋은데 잘 안 붙기 때문에 중간에 요 링커 분자를 이런 분자를 여기다가 딱 먼저 깐 다음에 이렇게 붙여요. 이건 화학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드리겠어요. 그래서 여기 과정이 너무너무 복잡하긴 해요. 상당히 복잡하지만요. 실제로 이걸 전체 반응을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물이 솔라 에너지를 받아서 달라코드 멤브레인 이 자체가 물을 산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나오고 양성자가 나오고 전자가 나옵니다. 이 전자를 이 중간에 낚아채는 겁니다. 이 전자가 이렇게 쭉 가는데 예를 들어 여기 PS2에서 전자를 낚아채서 전극으로 보낼 수 있어요. 아니면 PS1에서도 낚아채서 전극으로 보낼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중간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느 쪽에서 보내지는지 몰라도 어쨌든 전자가 이동하는 중간에 그거를 우리가 전극적으로 우리가 낚아채면 리다이렉션 시키면은 다 된다 이겁니다. 원리가 그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간에 있는 틸라코이드 멤브레인을 써도 되고 아니면은 어쨌든 광합성을 하는 다른 물질을 써도 돼요.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어떤 걸 썼냐면은 이렇게 시아노박테리아 있습니다. 이거는 시아노박테리아는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입니다. 여러분 뭐 비근하게 예를 들어서 여름 되면은 강이나 호수에 막 녹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뭐 이렇게 노랗게 뭐가 끼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전부 다가 광합성 미생물이에요. 그 중에 이제 시아노박테리아도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아나베나 베레벨리스라고 이렇게 뭡니까 이게 필라멘트 형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모양이 특이하죠.
그래서 원리는 이제 비슷합니다. 어, 단지 타일러코드 멤브레인과 다른 것은 이것은 살아있는 거고 타일러코드 멤브레인은 이제 생명체가 아니죠. 죽어 있는 건 단지 하나의 거대한 분자 시스템인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원리는 비슷합니다. 반응은 똑같아요. 물이 이 저기 빛 에너지를 받아서 이 경우에는 아나베나 베렐베스라는 요 광합 시아노박테리아가 촉매작용을 해서 물이 물과 산소로 산화됩니다.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 내부에서 타일러코드 멤브레인에서 생성된 전자를 이제 외부 전극 에노드로 우리가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미생물이니까요. 구조가 복잡해요. 미생물은 막이 있습니다. 여기 외막이 있죠. 아우터 멤브레인. 그리고 여기 이제 사이토플라스믹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요 내막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광합성 미생물이나 시아노박테리아는요. 그 내막 그 안쪽에 또 여러 종류의 여러 겹의 사일라코이드 멤브레인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어디서 생성이 됩니까? 여기서 생성돼서 이렇게 쭉 이동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 미생물 외막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부로 굉장히 깊은 곳에서 이 발생하는 전자를 외부로 끄집어내서 전극으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전극에